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박영감이 살았습니다. 박영감은 조상 대대로 마을의 지주이다 보니 땅 부자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하게 취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하는 짓이오? 깜짝 놀란 과부는 얼른 일어나 불을 켜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영감이 벌렁 누워 자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이렇게 불쑥 들어와 뭐하는 짓이냔 말이오. 깜짝 놀란 과부는 박영감을 아무리 깨워봐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술에 취해 과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과부는 한참을 깨워봐도 일어나지를 않자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박영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과부는 왠지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죠. 서방과 사별한 지도 오래다 보니 사내 경험도 까마득했답니다. 영감이 이리도 깊게 잠들어 있으니 살짝 누워봐도 모르겠지. 이게 누구요? 뉘신데 내 품에 있는 것이요. 박영감이 아침 일찍 눈을 떠보니 웬 여인이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어젯밤 살짝 팔베개만 하고 누워본다는 게 과부가 깜박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리고 부인은 뉘시요. 이곳은 제 집이고 어젯밤 영감께서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것이요. 내가 또 인사불성이 되었구려. 이거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그런데 바깥 양반은 집에 안 계신 것이요. 저는 사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거 안 됐소이다. 아직 한참 젊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어젯밤은 실례가 많았소이다. 박영감이 간다 하니 과부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는 박영감이라 하오.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괜찮으시면 오늘 밤 술 한잔 어떠실런지요? 술이라면 나도 좋소이다. 내 이따가 다시 들리겠소이다. 그리하여 박영감은 돌아가고 과부는 술과 안주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니 박영감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죠. 어서 오시지요. 아니, 벌써 이렇게 한상을 거하게 차려놓은 것이요. 영감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이것저것 준비해봤습니다. 허허, 고맙소이다. 부인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오늘 술맛이 아주 좋소이다 그려.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발동이 걸린 박영감이 먼저 나섰지요. 부인의 얼굴이 불그스레 올라온 것을 보니 탐스런 사과와 같습니다 그려. 제 얼굴이 붉어졌나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내 오늘 밤 부인에게 멋진 밤을 선사하리다. 하하, 그렇소. 네, 아직은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난다오. 그러니 이렇게 부인도 만나는 것 아니겠소. 박영감과 과부는 너무 흡족했습니다. 성격도 잘 맞았지만 속궁합도 너무 좋았지요. 그리하여 박영감은 매일같이 과부를 찾았답니다. 아니, 오늘도 나가시는 게요? 내 최영감과 술약속이 있어 늦을 것이니 기다리지 말고 일찍 주무시구려. 아, 요새 영감의 얼굴빛이 생기가 도는 것이 어째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려. 혹여 어디 숨겨놓은 과부라도 있는 것이요? 뭐라는 것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찍 잠이나 자시구려. 영감의 아랫도리를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다간 큰 코 다칠 것이요. 그러니 내 말 흘려듣지 말고 조심하시구려. 박영감이 나가자 마님은 머슴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불렀느니라. 내가 영감님의 뒤 좀 밟아보거라.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소상히 알아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만드기는 박영감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소상히 알아오라는 마님의 명에 만드기는 과부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서는 여인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박영감이 또 일을 치르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그러자 만드기는 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 영감은 무엇을 하고 있더냐? 나리께서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요. 내 소상이 알아오라 했거늘 도대체 뭐 한 것이냐? 다시 소상이 알아오지 않으면 올해 내게는 세경이 없을 줄 알 거라. 세경을 안 주겠다는 말에 만드기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실은 과부가 홀로 사는 집이고 나리께서는 술을 마신 듯 하였습니다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또 계집질하고 다닐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구나. 영감의 안색이 좋은 것으로 보아 또 첩으로 드리려 하겠구나. 아니 그것을 마님께서 어찌 아시는지요? 내가 영감을 어디 한두 번 겪어봤느냐? 허나 이제는 안 된다. 젊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 첩이 들어오면 집안의 분란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만드기 내가 수고 좀 해줘야겠다. 아이고 마님, 이제 지는 못하겠구먼요. 그러다 나리께 걸리면 지는 죽은 목숨입니다요. 그리고 지는 딸린 새끼들도 있으니 조심해야지라. 아니 내가 언제부터 내 말을 거역한단 말이냐? 내가 정녕 내 무서운 것을 모른단 말이냐? 아이고 마님, 지가 어찌 마님 무서운 줄을 모르겠습니까요. 허나 나리께 걸리면 쫓겨날 것인데 그럼 지는 딸린 새끼들을 데리고 어찌 산단 말입니까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말거라. 행여 들킬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들킨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내 새끼들이 밥 굶을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마님은 만드기를 시켜 박영감에게서 과부를 떼어낼 궁리를 하였습니다. 한편 한참 만에야 과부와 일을 마친 박영감이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 부인,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눈을 피해가며 만나는 것이 내 체면에는 맞지가 않소. 그러니 이참에 떳떳하게 내 집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겠소? 제가 영감님을 좋아하기는 하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싫습니다. 아니, 어찌 싫다는 것이오?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외로워도 지금처럼 사는 게 제 본분에 맞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영감의 집으로 들어가면 안방마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분들과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사는 게 맞는 것이지요. 허허, 부인이 무척 속이 깊구려. 나는 내 생각만 하다 보니 부인의 입장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소. 그리하여 과부는 박영감의 첩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저 지금처럼 가끔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과부가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웬 시커먼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누구요? 시커먼 그림자의 사내는 과부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보따리에 집어넣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디론가 들쳐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 목적지에 도착한 그림자의 사내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꺼내 오두막집에 눕혔지요. 그리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과부를 보니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도 하얗고 가슴도 봉긋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그림자 사내 만드기는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도리까지 꿈틀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만드기는 꽁꽁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는데 과부의 옷고름도 같이 풀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과부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만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시옵소. 왜 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려던 참이었소? 만드기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둑질 하다 걸린 것처럼 말문이 막히는 것이었지요. 댁이 이곳에 온 것은 다 그럴만하니 온 것이오. 아니 그럴만하다니 무엇이 그럴만하다는 거요? 댁이 넘보면 안 될 것을 넘봤으니 지체 높으신 분께서 화가 나시었소. 그러니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야 할 것이오. 아니 내가 무엇을 넘봤단 말이요?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소. 그러니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면 별탈 없을 것이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곳을 떠나려 하다간 십중팔구 산짐승 밥이 될 것이오. 그렇게 만드기가 떠나가고 과부는 홀로 남게 되었답니다.
첩첩산중에 홀로 남게 된 과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산짐승들이 나타날 것만 같았지요. 그래, 일은 잘 처리했느냐? 네, 잘 처리했습니다요.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지가 만에 하나 나리께 걸리기라도 한다면 마님께서 지 새끼들까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요. 그래, 걱정 말라 하지 않았느냐? 내 너의 식솔들 하나 책임지지 못할까? 만드기도 이번 일만큼은 걱정이 무척 많았습니다. 한편 과부의 집으로 찾아간 박영감은 과부가 없자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잠자리는 그대로인데 과부만 사라진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부인이 이부자리도 개지 않고 없어졌다면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 아닌가? 박영감은 문득 보쌈이라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려보고 돌아오지를 않자 박영감은 곧바로 관아를 찾아갔지요. 아니, 이게 얼마만인가? 내 부탁이 있어 왔네. 아니, 자네 같은 부자가 내게 부탁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마을에 홀로 사는 안현댁이라고 있었네. 그런데 어제부터 그 안현댁이 보이질 않는다네. 아니, 그 안현댁은 죽은 최선비의 부인이 아니던가. 그렇다네. 그러니 자네가 관졸들어 풀어 한번 찾아봐 주게나. 어제부터 보이질 않았다면 혹여 어디를 잠시 들린 게 아니겠나. 나도 잠시 그리 생각은 해보았으나 잠자리가 그대로이고 안현댁만 없어졌다네. 그러니 필시 보쌈이 분명하네. 아니, 그렇단 말인가? 아니, 그런데 자네가 안현댁하고는 무슨 사이인가? 내 첩으로 드리려 하였으니 나의 부인과 다름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직접 나서서 발벗고 찾아주게나. 어허, 이 사람 아직도 아랫돌이 힘이 남아있나 보구먼. 또 첩을 드리려 하는 것을 보니 내 자네의 부인이라 알고 관조를 모두 풀어 찾아보겠네. 고맙네. 내 자네만 믿겠네. 사또는 곧바로 형방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또? 마을의 안현댁이라고 아는가? 잘 알고 있습죠. 서방인 최선비가 저와 친했었습니다요. 듣자니 그 안현댁이 보쌈당한 듯 하네. 그러니 관조를 모두 풀어 당장 수색해보게. 아니, 누가 안현댁을 보쌈했단 말입니까? 아직도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 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형방은 모든 관졸들을 데리고 과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과부의 행적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이냐? 마을과 인근을 샅샅이 뒤져봐도 안현댁은 보이질 않습니다요. 그렇다면 필시 마을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 산중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보거라. 그리고 사냥꾼들과 나무꾼들까지 모두 풀어 깊은 산속까지 구석구석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겠습니다, 사또. 그리하여 형방은 사냥꾼들과 나무꾼들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졸들을 모두 풀어 깊은 산속까지 수색을 시작하였지요. 마을에는 과부를 찾는다는 벽보가 붙고 관아가 총출동의 과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만드기도 듣게 되었는데 겁이 덜컥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걸음에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냐? 지금 마을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요. 과부를 찾겠다고 관아뿐만 아니라 사냥꾼들과 나무꾼들까지 모두 풀었다 합니다요. 그러니 과부가 발각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지요. 그렇다고 그리 호들갑을 떤다는 말이냐? 누가 보쌈했는지 누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아이고 마님, 그 과부가 지 얼굴을 봤구먼요. 뭐시라? 아니, 어쩌다가 얼굴을 보였단 말이냐? 그것이 그러니깐. 에라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마님도 만드기의 얼굴을 과부가 보았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어서 가서 과부를 더 먼 곳으로 데려가거라. 관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란 말이다. 아이고 마님, 그러다 들키기라도 한다면 지는 죽은 목숨이구먼요. 아이고, 이런 모자란 놈아. 내가 안 들켜도 관아에서 과부를 찾으면 내 놈은 어차피 죽은 목숨 아니냐? 그러니 얼른 과부를 더 먼 곳으로 치워야만 내가 살 것이다. 만드기는 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관아에서 과부를 찾지 못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었지요. 그리하여 만드기는 밤을 틈타 깊은 산속 오두막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또 오시었소? 이번에는 날 죽일 참이요. 무슨 그리 험한 말을 하시는 게요? 내 비록 상전의 지시로 보쌈은 하였으나 사람까지 죽이진 않소. 그러니 어서 날 따라오시오. 아니,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요? 이곳은 위험하니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오. 그리하여 어두운 밤 만드기는 과부를 데리고 산을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멀찍이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짐승들의 눈빛도 사방에서 반짝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달려들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겁을 잔뜩 먹은 과부가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만드기는 몸을 날려 과부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렇게 대굴대굴 구르던 두 사람은 커다란 나무에 걸려 더 이상 구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소. 여기저기 아프긴 하나 부러진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오. 과부는 만드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온몸을 던져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소이다. 무엇이 궁금한 것이오? 아, 도대체 나를 왜 보쌈한 것이요? 그것은 말하기 곤란하오. 나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오. 그렇다면 당신의 의지로 날 보쌈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내 조금은 용서하겠소이다.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소. 나도 책임져야 할 식솔들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일이 된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오. 과부는 만드기의 말을 들어보니 만드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성은 무척 선한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하다 보니 허물도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도 낫게 되어 개울에서 목욕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허물도 없어지고 목욕도 같이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무척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쌈하고 보쌈되는 처지에 있었지만 사람은 선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과부도 만드기가 좋아졌습니다. 자신을 위험에서 목숨 걸고 지켜줬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드기가 과부를 사랑하게 되다 보니 생각도 바뀌는 것이었지요. 본인의 처지도 중요했지만 사랑하게 된 과부의 처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드기는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마을로 향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집까지 바래다 준 만드기는 관아를 찾아갔지요. 무엇이라 내 놈이 안현댁을 보쌈했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지가 했구먼요. 안현댁은 지금 어디 있느냐? 집에 있습니다요. 여봐라, 형방이 직접 가서 안현댁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잠시 후 형방이 헐레벌떡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안현댁에 돌아와 있습니다요. 그래, 다친 곳은 없더냐? 예, 다친 곳 없이 멀쩡합니다요. 그러느냐? 허나 그렇다고 내 놈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놈이 양반을 보쌈한 죄는 강상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보름 후에 참수형을 집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드기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는 꼼짝없이 참수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지요. 만드기는 자신이 죽게 된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이 위안이 되었을 뿐이었지요. 과부를 사랑하게 된 만드기는 초연히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 참수형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또가 직접 찾아왔지요. 내 놈이 운수가 좋구나. 여봐라, 이자를 방면토록 하거라. 사또가 방면하라는 말에 만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방면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만드기가 관아를 나오니 박영감과 과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들었다. 내가 보삼은 했으나 너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님을 나도 알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사또를 찾아가 내 놈을 구명한 것이다. 고맙습니다요, 나리. 그런데 지를 벌하지 않는 것입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벌써 내 놈을 요절냈을 것이다. 허나 안연대게 부탁으로 내 놈을 살려주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내 놈의 노비문선이라. 그러니 똥을 닦던지 삶아 먹던지 알아서 하거라. 아니, 제게 어찌 노비문서까지 주시는지요? 지를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요. 내 놈이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안연댁한테서 듣거라. 내 평생에 종놈에게 부인을 뺏겨보기는 처음이다. 에휴. 그렇게 만드기는 참수영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문서까지 받았으니 이젠 신분도 노비가 아니었지요. 산에서 내려와 만드기가 관아를 찾아가 자복을 하자 과부가 박영감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과부의 말을 들은 박영감은 과부에게 무척 미안했습니다. 과부를 보쌈한 것이 안방 부인의 소행이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과부가 만드기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에 박영감은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안방 부인의 일로 미안함이 컸기에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만드기도 풀어주고 노비문서까지 내준 것이었지요. 그렇게 신분이 바뀐 만드기는 과부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지요. 이게 꿈이여 생시여? 나는 지금도 분간이 안 돼요. 호호, 그러시오? 그럼 불 끄고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보시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세상이 온통 반짝반짝거렸지요. 그리고 박영감은 다잡은 물고기를 놓치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앞으로 당신은 내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알겠소. 흑흑. 옛말에 자작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